자, 이거는 이제 돔 프로그래밍으로 폼 태그를 만들어서 서밋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나중에 뭐 AJAX도 하고 뭐 그럴 때 이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폼 태그는 다 폼 태그와 관련된 것들이 얘네들이거든요. 폼 태그와 관련된 것들. 자, 이거를 이제 모아갖고 이렇게 모아두세요. 얘는 이제 폼 태그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모아두세요. 폼 태그로 하는 거구나. 줌이 안 나와. 줌이 안 나와요. 폼 태그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모아두세요. 그러니까 폼 태그를 HTML로 적고 나서는 이제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공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은 공존하면 안 되는 거고, 얘를 주석했으면은 얘는 주석이 풀려 있어야 되고, 얘는 주석을 해제했으면 얘는 주석 됐어야 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공통으로 쓰는 거니까 공통으로 쓰는 건데, 이제 여기서 한 방에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주석을 이렇게 달아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에도 이 폼태그 한 세트, 그 다음에 폼태그 HTML로는 한 세트, 그 다음 자바 돔 프로그램이라 하는 폼 전송 한 세트, 이렇게 두 세트를 만들어 놓으세요. 두 세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입력된 값을 갖고 와야 돼요. 인풋 태그에서. 그래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 id 값을 부여를 해줍니다. id 값을 부여를 해줘요. 갖고 오려고. 내가 입력한 값 갖고 오기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 reply content 이렇게 id 값도 reply content로 써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썼었던 요 액션 부분 있죠, 요거는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줘야지,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메소드 부분도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적어줘야지. 이게 이제 돔 프로그래밍으로 폼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HTML 적었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이 펑션 안에서 이제 폼 태그를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인풋 태그도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것도 히든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히든 만들기 전에 지금 만든 게 뭐냐면은 이 텍스트 부분이죠. 텍스트 부분. 이 부분을 만드니까 이제 여기다가 텍스트 적어주고, 그 다음에 밸류 값은 이제 입력한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입력한 값,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23 이것만 할게요. 근데 나중에 동적으로 바꿀게. 123 하고 나중에 동적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 네임 값은 여기 보시면은 요 네임 값 요거 써줘야 되는 거지. 네임 값 요거 써줘야 되는 거. 요거 필요 없네. 그러면 이거 버튼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까 요 인풋 태그를 대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필요한 값이 reply number랑 그 다음에 refboard number 두 개가 필요하니까 인풋 태그가 더 필요한 거예요. 더. 그래서 const 해갖고 input to, 그렇죠? document create element input. 그 다음에 한 개 더 필요하잖아요. 우리 리플라이 넘버도 저장하고, 그 다음 레프보드 넘버도 저장하고, 두 개 더 필요하니까 이렇게 3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인풋 타입은 이제 히든이에요. 히든이고, 그렇죠? input.value도 우선은 이제 그 리플라이 넘버를 받아서 이제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못 썼고, 무슨 123으로 해서 나중에 바꿔줄게요. 밸류 값은. 그 다음에 이제 네임 값 순으로 해서 네임 값은 이제 얘가 첫 번째 리플라이 넘버죠. 리플라이 넘버. 이제 사실상 이 타입은 의미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입력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풋 태그를 만들기 위해서 인풋 태그에서 이제 인풋 태그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할 때만 쓰는 거지, 얘는 보여주는 용도가 아니니까 없애도 되긴 하는데,
우선 요걸 그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막 같이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const input 3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똑같이 만든다라고 하면 input type 해갖고 hidden 이렇게 적죠. 그 다음에 input.value 해갖고 우선 1, 2, 3, 1, 2, 3 적고, 나중에 바꾼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4개 변수로 다 바꿀 거예요. 이거 띄워서 할게요. 이거 어떤 건 띄우고 어떤 건 붙이니까 통일성이 안 맞네. 그 다음에 네임 값은 아까 레프 보드 넘버 여러분들이 이제 정했던 그걸로 적으시면 돼요. 네임 값은 레프 전 보드 넘버 이렇게 썼어요. 보드 넘버 이렇게 썼었고, 그 다음에 폼에다가 붙여요. 2, 3을 다 폼에다 붙여. 그러면은 이 형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형태가 된 거예요. 이 형태가 이게 지금 요 4줄의 HTML, 요 5줄의 HTML 코드가 6줄의 HTML 코드가 요걸로 이렇게 돈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해당 코드는 바디에 붙어야 되니까 다큐먼트 바디.append 어펜드 차일드 해갖고 폼 태그를 붙인 거지. 그러고 나서 서밋을 보내면 이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 2, 3, 1, 2, 3을 이제 바꿔야 되지. 1, 2, 3, 1, 2, 3을 실제 이제 동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제 수정하려고 하는 그 게시글에 리플라이 넘버, 그 다음에 레프보드 넘버, 그 다음에 텍스트 이런 것들.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스트링일 때는 헛다운표를 이렇게 묶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달러 이렇게 한 다음에 리플라이 점 해갖고 첫 번째 보내줘야 될 게 뭐야? 리플라이 넘버죠? 리플라이 넘버. 그 다음에 헛다운표로 감싸주고, 헛다운표를 이렇게 감싸준 다음에 달러 리플라이 점 리플라이 레프보드 넘버죠? 레프보드 넘버. 마지막으로는 저거는 이제 그 ID 값으로 바꿔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 reply modify에다가 reply number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레프보드 넘버 넣어주고, 이건 매개 변수인 거예요. 매개 변수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매개 변수다, 그쵸? 그래서 1, 2, 3 첫 번째 1, 2, 3에다가 reply number를 넘겨주고, reply number 두 번째 1, 2, 3에다가는 레프보드 넘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 2, 3은 이제 내가 직접 그 ID 값으로 갖고 온 요거 어디 갔어? 아니구나. 실제로 입력한 값이 필요하구나. 그 왔다 갔다 하니 죄송합니다. 요거 진짜 필요해요. 원래 필요한 거예요. 이거 나 왜 적었지? 이거 왜 지웠지? 이렇게 이건 이제 실제로 입력한 값을 갖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잘못 얘기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네임 값이 없어도 되고 막 그런 거였는데 우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제로 입력한 값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다 있는 다큐먼트에서 쿼리 셀렉터 를 이용을 해서 id가 reply 컨텐츠인 놈의 밸류 값을 갖고 오면 돼요. 처음에 밸류 값 이러면 이제 그 입력한 값을 갖고 올 수가 있죠. 입력한 값. 네? 제가 순서가 달랐어요? 이거를 좀 바꿀게요. 제가 이거를 얘를 빼버리면 돼. 이렇게 빼버리면 되는데 우선은 히든 이렇게 하고, 히든 한 다음에 여기 텍스트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될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리플라이 컨텐츠 이름도 바꿀게요. 이름도 여기가 이제 리플라이 넘버가 여기가 되고, 리플라이 넘버 지우고, 그 다음에 얘의 이름은 레프 넘버가 될 거예요. 레프 넘버. 그리고 얘는 리플라이 컨텐트가 될 거죠. 이름값을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순서대로 그냥 리플라이 넘버, 레프보드 넘버,
아까 설명하느냐고 리플라이 컨텐츠부터 먼저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만드는 거. 그래서 얘는 입력을 받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얘는 인풋 태그는 실제로 얘를 통해서 데이터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로 보내질 때는 이 내가 만든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로 만든 인풋 태그로 데이터가 보내지는 거예요. 얘는 그냥 도구. 그럼 이거를 왜 남겨놨냐? 얘를 왜 남겨놨냐면 아이디 값 여기 없네. 아이디 값도 이거 써줘. 리플라이 콘텐트. 얘는 이제 그 값을 입력받으려고 갖고 온 거예요. 값을 입력받으려고. 전체 코드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왜 아까 없앴지? 그래서 TD 콜스팬 3 요거는 필요한 거예요. 예. 자 체크해 보세요. 이거 첫 번째 얘 체크, 첫 번째 이놈 체크. 얘가 있느냐 보시고 첫 번째 있느냐. 두 번째 리플라이 모디파이에 리플라이 넘버, 리플라이 레프보드 넘버를 적었느냐 체크해 보시고, 세 번째 매개 변수, 그 값을 받는 매개 변수가 있느냐 세 번째 체크. 네 번째 폼 태그 만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다섯 번째 인풋 태그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 네임이 리플라이 넘버인지 확인. 여섯 번째 인풋 태그 만들었는데 그 네임이 레프보드 넘버인지 확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내가 이제 인풋 태그 만들었는데 그 네임이 리플라이 콘텐츠인지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밸류 값이 리플라이 넘버인지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태그의 밸류 값이 레프보드 넘버인지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입력한 값, 여기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1번에 적었던 그 태그에다 적은 값을 갖고 와서 이 밸류 값으로 세팅을 했는지 확인. 그런 다음에 어펜드 차일드 했는지 확인. 그 다음에 바디에 착 붙였는지 확인. 이렇게 해갖고 12개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마 오류 없이 딱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12개 체크 포인트, 1번 내가 적었는지, 2번 리플라이 모디파이에 리플라이 넘버, 레프보드 넘버 적었는지, 3번 매개 변수에 리플라이 넘버, 레프보드 넘버 적었는지, 4번 폼 태그 만들었는지, 액션이랑 메소드는 잘 적었는지, 5번 인풋 태그 만들고 그 네임 값이 리플라이 넘버인지, 6번 인풋 태그 만들고 그 네임 값이 레프보드 넘버인지, 7번 이 인풋 태그 만들고 리플라이 콘텐츠인지 네임 값이, 그 다음에 그 값이 리플라이 넘버인지, 그 다음에 레프보드 넘버인지, 그 다음에 입력한 값인지, 그 다음에 어펜드 차일드 폼에다가 했는지, 폼은 바디에 착 붙였는지, 그리고 이제 서밋 하면 되죠. 조건은 뭐예요? 무슨 조건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타입 넣었는데 이에다가 인풋에만 타입 넣었다. 첫 번째 거만 타입 넣어. 아닌데 두 번째 것도 타입 있는데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 이거 맞다. 변수명 이걸로 다 바꿔야 돼요. 이거 변수명 이걸로 바꿔야지. 이거 당연히 이거 오타 했어. 이거 오타. 자, 여기 인풋이면은 인풋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풋 2면 인풋 2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변수명을 따로 만들었던 거지. 그래서 인풋 3면 인풋 3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폼 태그는 뭐 여러 개 있는 거 아니니까 폼 태그는 한 개고.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업데이트가 실행이 되긴 했는데 리플라이 넘버가 0이네. 왜 리플라이 넘버가 0인지 한번 F11을 눌러서 해당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2 눌러서 리플라이 넘버가 왜 0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죠. 아니 이렇게 잘 넘어가는데 왜 0이지? 수정 맛집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제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레프보드 넘버는 레프보드 넘버, 리플라이 넘버는 잘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폼 태그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면 폼 태그는 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저 인풋 타입 이게 안 들어갔네. 지 멋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거 수정 버전이 아니구나. 자, 우리 새로 고침 충분히 해주시고 충분히 해주시고, 내가 이제 아까 그 코드 바꾼 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 반영이 안 되네. 그럼 서버를 내렸다 올려야 돼요. 서버를 내렸다. 서버를 내렸다가 제가 이거 맨 마지막에 인풋으로 다 돼 있는 거라서 인풋 2, 인풋 3 이렇게 바꿨었죠.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저장도 안 했었나 보네. 저장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로그인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User03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해서 로그인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199번째 줄에서 수정 맛집 수정 도움을 해보기 과연 될 것인가 눌러보면은 도움을 해보기 됐다. 된 것 같아. 그렇죠? 잘 됐네. 처음엔 됐는데 두 번째 거 안 돼요? 두 번째 거? 어이! 아! 아! 자, 요거는 우리 이제 이게 왜 발생하냐면 아이디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디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디스 또 써야 되죠. 디스. 디스 써야 됩니다. 디스. 그쵸? 아이디로 갖고 와서 그래요. 아이디로. 왜냐면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이 아이디 값 있죠. 여기 수정하기 버튼 눌렀을 때 보시면은 이거 뭐야? 무슨 오류 뜨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이 인풋 태그의 아이디 값이 다 리플라이 컨텐트예요. 리플라이 컨텐트.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있는 걸 갖고 와서 다 업데이트를 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코드예요. 이거 틀린 코드. 여기를 디스로 수정해주세요. 여기를 디스로 수정해주세요. 디스를 이용하여 수정해주세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요거 했을 때 요거 아이디로 하니까 첫 번째만 이렇게 동작했었던 것처럼 요것도 첫 번째 값만 갖고 와서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디스로 또 수정을 해줘야 돼요. 디스로 수정을 또 해볼까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 그 버튼 여기 리플라이 모디파이에서 이제 디스를 넘겨줘야지 이제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오브젝트로 해서 OBJ 해갖고
비슷한 상황이죠.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첫 번째 것만 계속 바뀌는 어떤 첫 번째 것으로만 나오는 그런 비슷한 상황. 그래서 이제 그 this를 이용을 해갖고 이제 동적으로 바꾸게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obj를 이용을 해갖고 갖고 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obj. obj를 갖고 와서 하는 거는 밑에서 이제 참고해서 할 수가 있어요. 밑에서 참고해서. 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보고 끝나기 전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수정 안 되는 것도 한번 고쳐 보시고. 지금 우선은 첫 번째로 수정은 되어야 돼요. 수정 맛집 해갖고 수정 맛집 해가서 수정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수정은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아니 뭘 해도 다 수정 맛집으로 곧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가 id 값을 갖고 와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다 이제 첫 번째 값을 갖고 와서 첫 번째 입력한 값을 갖고 와서 수정을 해서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this를 이용을 해갖고 내가 그 수정하려고 하는 버튼 옆에 있는, 그죠? 내가 수정하려고 있는 버튼 옆에 있는 텍스트를 갖고 와서 그 업데이트를 칠 수 있도록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가 누르려고 하는 이 버튼 옆에 있는 텍스트, 내가 누르려고 하는 버튼 옆에 있는 텍스트로 이제 업데이트를 치도록, 그죠? 업데이트를 치도록 그렇게 바꿔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 요거 참고해서 하면 되죠. 요거를 참고해갖고 obj 했던 거 있죠? obj 신나게 했었잖아. obj 했던 걸 참고해서 여기를 수정해야 돼. 여기를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 여기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여기를 obj를 이용해서 바꿔줘야 된다. obj를 이용해서 바꿔줘야 된다. obj는 this니까